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한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6,900포인트 돌파를 해냈고요. 코스닥 역시도 오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시장이었는데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936포인트, 코스닥은 1,21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6,800선 돌파에 이어서 6,900선까지 돌파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오늘 흐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6,800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죠. 6,741포인트에서 출발을 한 이후에 오전장에 6,800선 돌파를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6,900선까지 돌파를 해냈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일중 고점 높여가면서 오늘 사상 최고치 6,937포인트 터치를 해냈고요. 마감 지수는 6,936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던 건 반도체 투톱이죠. SK하이닉스가 오늘 140만 닉스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를 이끌어줬던 모습인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1.7%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조단위 동반 순매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조 이상 담아낸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1조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대량의 물량들을 좀 담아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갔고 기관의 경우에는 장중에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던 건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한 이야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BNK투자증권에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또 국내 증시가 지난주 쉬어가는 사이에 이 글로벌 IB죠. 시티그룹 측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노조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를 봤을 때는 아직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노이즈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시선은 역시나 여기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주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캐펙스 투자 확대도 확인을 했고요. 또 그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 빅테크 기업들이 8,060억 원, 60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캐펙스 투자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난해에도 사실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살펴보자면 무려 70% 넘게 증가한 규모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당초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올려져봤던 모습이고요. 앞서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는 쇼티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었는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매분
하반기 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또다시 내놨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SK 하이닉스가 불기둥을 뿜었던 건 이 샌디스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로스 마진 역시나 70% 넘게 급증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의 주목을 높였던 모습인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 오늘 두 자릿수 그야말로 폭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144만 7천 원에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TF의 경우에도 9%대 강세, 또 테크윙 6%,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2.9%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 또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는데요. 코스피 오늘 6,900선 돌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8,600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8,600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국내외 코스피 목표치 상단을 좀 살펴봤을 때 이어서는 하나증권이 8,470선 상단을 제시를 했고 그 밖에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IB를 살펴보면 JP모건 측에서는 8,500,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에서는 8,000포인트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역시나 지수를 견인해주는 주 요인은 반도체가 되겠지만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이 신한투자증권을 좀 보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반도체까지도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다,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산업재라던가 증권, 소비재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지수가 고점을 높여가면 또다시 증권주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증권주의 하나 모멘텀을 살펴보자면 9월에 이제 KRX가 시간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서 이 넥스트레이드가 시간을 확대를 했지만 KRX의 이 차별점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는 기존의 해외 증권사가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KRX가 거래 시간을 확대하게 되면 해외 증권사도 유입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의 투자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증권주들을 한 주가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또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어오면서 오늘 증권주들도 강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종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증권이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오늘 28%대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모습이고요.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9%대 강세, 미래에셋증권도 8%가량 강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7% 가까이 상승했고요. 키움증권도 6%, 지난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5월의 첫 거래일부터 6,900포인트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거래대금 확대 및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자 국내 증시 거래대금 급증과 신용거래 확대, 투자은행 부문 회복 등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증권사들이 연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8.5% 증가한 4,75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신한투자증권은 167.4% 늘어난 2,884억 원, 키움증권은 102.6% 증가한 4,774억 원을 기록하며 일제히 세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가운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회전율이 높아졌고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은 582조 5,4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과 직결되기에 2분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증시 상승 국면에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늘어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6개 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이자 수익 및 금융상품 판매 수익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인 증권주들의 오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같은 경우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8.28% 오르면서 13만 7,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견조한 모습 유지해내면서 오늘 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9.17% 오른 26만 2천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140만 원 선을 돌파하고 시가총액 역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호조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고 연휴 이후 우리 증시에도 한 번에 반영되며 주가가 급등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디램 가격 상승과 HBM 경쟁력이 주가 재평가를 이끌었다며 서버 디램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강도가 예상보다 높았고 HBM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71.5%란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점이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진투자증권은 내년도엔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30만 원으로 높여 잡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473조 9,295억 원에서 오늘 1,031조 2,803억 원까지 2배 이상 급증했고 모회사 SK스퀘어 역시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오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막판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2.52% 오른 144만 7천 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145만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오늘 99만 8천 원까지 터치하고 99만 1천 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황제주 등급까지 기대감도 높여가고 있는데요. 17.84% 오른 99만 1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폭증과 구리 가격의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최근 전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급등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급증과 북미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 도래 등 전력기기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전선 기업들에 대한 투심도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전선은 전기를 각 가정이나 데이터 센터로 운반하는 전력기기 사업의 혈관으로 평가받으면서 전력기기의 후행 지표로 꼽힙니다. 또한 전선 제조 원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앞서 월드뱅크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으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이며 알루미늄과 구리, 주석을 포함한 비철금속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만 데이터 센터 및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관련 사업의 강력한 수요로 원가 비용 상승을 온전히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선 기업들의 오늘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선 기업들인데요. LS마린솔루션이 올해 상한가를 유지해내면서 49,550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31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8만 8,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9.46%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호실적 발표와 이에 따른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7,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개했고 매출액은 2.5% 늘어난 17조 8,760억 원, 순이익은 57.9% 증가한 5,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철강 부문에서의 수익성은 부진했지만 포스코 E&C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예상치를 1,000억 원 넘게 웃돌았습니다. 회사 측은 리튬 사업 부문의 적재가 대폭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했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부문의 실적 방어와 다른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 효과 등으로 올해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연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67% 상향한 3조 460억 원으로 간축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홀딩스의 오늘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2년 6개월 만에 50만 원 이상으로 장을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66% 오른 50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펙 플러스 7개의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 증산에 합의하며 시장 불안 진정에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참여한 이번 결정은 UAE 탈퇴 이후에도 오펙 플러스의 결속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됐다. 이번 증산은 3개월 연속 월간 증산이었다. 전쟁이 멈추면 즉각 원유 공급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증산 물량이 시장에 바로 풀리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번 합의는 공급 확대보다 심리 안정에 가까웠다. 해상 운송이 재개되더라도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수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월의 시장 화려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세린 메이라는 투자 격언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코스피는 장중에 6,900선을 터치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반도체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전력 설비나 2차 전지, 여기에 광통신까지 전체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4시 기준으로 과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파워는 여전히 막강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숫자를 보면은 그 위상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500조 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또 국내 평균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또한 60%에서 70%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요, 이제 이 시장 지배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메모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힘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흐름이 좋은데요. 삼성전자는 4.7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12.05%의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 SK스퀘어도 오늘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8.07%의 강하게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단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현대차는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와 부품단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저번 주에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모멘텀을 타고 로봇주들 매수세가 강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에코프로 1.77%, 에코프로비엠은 4.3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은 이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알테오제는 1.36% 상승세 보여주면은 이 삼천당 제약은 1.44% 밀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31%의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대형 증권주들, 굵직한 대형 증권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반도체 다음은 전력 설비다, 전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28.65%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 산일전기는 24.06%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블룸에너지와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미래에셋증권이 최근에는 이 스페이스X 모멘텀을 타고 강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삼성증권이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전지 소재와 부품단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18.2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LX 하우시스가 18.28%의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역시 전력이 강하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로봇주들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룡전기와 LS 마린솔루션은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29.97%, 29.88%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룡전기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변압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여기에다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이 수주 전략으로 실적까지 견조하다는 점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S 마린솔루션은 오늘 장중에 역사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128%
10%나 오른 종목인 만큼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중에서도 한국 PIM이 저번 주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오늘도 18.48%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미코는 미코 하이테크를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그 흐름이 더 좋았었는데요. 오늘도 거래량 붙으면서 15.0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한 줄 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첫 거래일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네. 지난 목요일 이제 4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과매수가 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일간 차트에서 과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이 됐고, 또 월간 흐름에서도 과매수, 주간 흐름에서도 과매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지난 4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30.6%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세린 메이 이런 설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4월의 수출입 지표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또 목표 주가 상향,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간 흐름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매수 신호가 4월, 5월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간 흐름으로 넘어와서 봐도 지난주 목요일 4월 30일 음봉 마감하면서 과매수 신호가 살짝 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의 급반등, V자 반등의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지금 직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차트에서 확인이 되어지시죠. 그래서 제가 공부방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수익을 일찌감치 확정 짓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수익을 너무 일찍 실현하시면 확정 지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 추종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방송에서 파트너님께서 세린메이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이 우상향 추세가 끊어지진 않을 거다.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계속 홀딩도 유효하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좀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오늘 종목 어떤 것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상 최고가 경신 흐름 이어가고 있고 뭐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투자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반도체에 대해서 저전력 반도체를 비롯해서 M램 또 오늘도 공부합시다 해서 제가 또 새롭게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가시면 AI 생태계 안에서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두 종목은 둘 중에 하나는 꼭 계좌에 들어 있으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가시는 모습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 계단식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흐름 좀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4월 초 시작하면서 상승,
짧은 기간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또 이렇게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신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차트도 이 흐름들을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도 유용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밖에 소분장단으로 좀 살펴보자면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네. 제가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잖아요. 그 지난주에. 네, 그 지난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밸류 체인이 있고 네.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에서 아직 잘 모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급등세를 좀 보이는 거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언제 다른 프로도 그렇지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세미파이브라는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 특징주로서. 그래서 세미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턴키 설계 플랫폼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 3월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4월 또 초중순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또 계속 신호,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4월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 좀 추가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요. 4월 10일 날 상한가 가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시죠. 4월 10일 날 상한가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날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TG1, TG30 상승 신호 포착이 동시에 됐어요. 이 배경이 됐던 부분이 지난 4월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이제 4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었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네.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고 또 세미파이브가 기업 가치가 한화로 약 5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6,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5조 원까지 바라본다면은 현재 주가에서의 100% 이상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유럽의 이제 비전 AI, 기업향, 또 3D, IC 턴키 수주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상장 당일에 이 시가 위로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상승의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지는 아주 유망한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주가 조정 시에는 분명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밴드 공부방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이 왔을 때 시의성 있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세미파이브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4월에도 80% 넘게 급증을 해서 지금 이 종목을 좀 담아봐도 될까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는 여전히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전략들 파트너님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국내 증시는 하루 쉬어간 이후에 수요일장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지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석 가리기, 반도체 장비 확인됩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옥석 가리기인데요. 옥석 가리기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시장 상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미리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지수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근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강하지만 또 종목에서는
차별화되는 모습?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려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또 어닝 시즌이고 실적이 좋게 예상, 기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면은 주가 상승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AI 생태계 안에서 종목 포트를 잘 구성해 놓은 투자자분들이라면 네. 지수 강세에서 따라가면서 소외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고 또 계좌 포트에 어느 한쪽으로 좀 편중이 돼 있다라면 시장 상승에 있어서 좀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고 계좌의 그 AI 생태계 안에서의 중심 종목들을 잘 담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네, 여전히 지수를 강하게 이끌고 가는 건 역시나 반도체 또 AI 사이클 안에 있는 종목들일 텐데 그 안에서도 또 선별적인 종목 가리기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제가 이제 세미 네. 이번 말레이시아의 그 재료협회 행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입니다. SEMI. 해서 5일서부터 7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한미 반도체가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지난주에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시는 가격, 보유 홀딩하시는 가격 34만 원, 33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 그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또 강한 상승 흐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고 이 국제 반도체 재료 협회는 또 반도체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칩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관심이 큰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 행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새로운 소식들 이런 부분들 또 파악해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6일 한국 시간으로 6일 오전 6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CPU 칩셋 메이커 AMD 실적 발표도 있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이지만 휴장 이후로 또 6일, 7일 해서 반도체 AI 칩 시장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또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들 같이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장에 아무래도 여전히 이번 주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력 반도체 관련한 종목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같이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다소 번거롭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도 이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포착됐던 종목들, 투자 전략들 짚어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종목들 같이 한번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한번 오전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요일장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들 집중해 봐야 될지 이어서 체크해 볼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가가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유산에 대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 2021년 4월 신고 이후 총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 것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상속세 완납 사례다. 이번 세금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분, 부동산 등을 포함한 유산에 부과된 것이었다. 규모만 놓고 보면 2024년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 8조 2천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상속세 납부와 별도로 사회 환원도 이어졌다. 삼성 일가는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지원에 7천억 원, 소아암 희귀 질환 환아 치료에 3천억 원을 출연했고 관련 기금은 약 2만 8천 명의 어린이 지원에 쓰였다고 전해졌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기증이 주목받았다. 유족들은 이 선대 회장의 소장품 2만 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하며 상속세 완납과 함께 의료문화 환원 행보를 남겼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해 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달리는 컴퓨터. 네, 오늘 같이 살펴볼 섹터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컴퓨팅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자율주행차로 또 가져와 주셨네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피지컬 AI, 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이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가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사례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오늘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주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는요 조금 많이 눌려 있습니다. 과거 2023년, 2024년 초반 이렇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자율주행차 네.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제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저는 항상 이게 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턴어라운드, 추세의 조정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선호하고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율주행도 점점 진화해 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부분은 이제 현대차가 좀 늦어 있죠. 근데 현대차가 4월 초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SDV라고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달리는 컴퓨터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가 첫 양산형 SDV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모델로서 소형 전기차 XV1을 이르면은 내년입니다. 27년 말 생산 검토 중이다라는 부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2028년부터는 전 차종에 걸쳐서 SDV를 순차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약 한 18조 원을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18조 원이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앞으로의 투자자분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죠.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이고요.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더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라는 판단에 제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달리는 컴퓨터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제가 오늘은 세 종목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더 많이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 많이 좀 눌려 있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고 있고 추세적으로 돌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이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칩스를 보시면 2024년 2월 달에 최고가 38,550원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가격이 14,440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할인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이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로 보시면 되고, 차량용 AI 가속기 또 SDV 솔루션 업체 협력 이슈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주가는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2025년부터 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주가의 흐름은 횡보, 박스권 이후에는 분명히 방향성을 또 잡는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승으로의 방향 전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보시면 좀 남들보다 늦게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텔레칩스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신호가 포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봉 흐름에서 TG30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20일 단기 이평선이 상승으로의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텔레칩스 관심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비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오비고도 과거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주봉 흐름을 보시면 25년 말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어져요. 한 4,000원, 4,500원 이하에서 가격 부근에서 7,30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긴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아 내려와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주가 조정 이후에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넘어가는 초입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큰 대시세를 가져가실 수 있다.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종목 모트렉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모트렉스도 마찬가지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율주행 종목들이 대체로 23년 그리고 2024년 초 가격의 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 조정을 2년 넘게 지금 받아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가격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요. 추세의 하락, 조정 추세의 하락이 2023년부터 시작된 것이 2025년 말경에 1단락이 되어지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그 이후에 지금 20일 이평선이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트렉스도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하는 주가 위치에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비고와 같이 협업해서 모트렉스가 SDV형 차량 경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현대차에서 이제 18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지금 자리에서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들 3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텔레칩스, 오비고, 모트렉스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수요일장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저희 지난주에 파트너님께서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만 목표가 아직 달성은 못 해가지고 추가적인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KNS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월요일이죠. 지난주 제가 이제 월요일, 목요일 해서 히든주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 KNS 배터리 안전의 필수 부품 또 자동화 장비사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4,0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17,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날 화요일 오전 아침 라이브 방송하면서 계속 매수가에 놓여져 있으니까 매수 관심 주셔야 됩니다. 매수하셔도 됩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에서부터. 계속 그 가격 구간에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까지 놓여져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는 15,000원 가격에서 이제 좀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점심시간 이후로 19.29%, 16,880원까지 약 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목표 주가로 17,000원 제시를 해드렸고 한 120원 모자르는 네. 고가를 찍었는데 여전히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하나예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신호가 포착되는 가격, 설명 들으신 가격에서만 매수 진행하시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로 저항이 좀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말씀드린 종목이 뉴앤AI거든요. 뉴앤AI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제가 목요일 날 그 밴드 공부방에 올려드린 가격보다 좀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뉴앤AI도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하면서 매수 가격을 좀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상승 출발이 예상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시초가부터 공략하셔도 됩니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시가가 UNA 14,850원이고요. 또 저가는 14,690원인데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성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 이 가격에 미리 주문 넣어두시고 하시는 일 편하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11시 가격 부분에서 이렇게 주죠, 가격을. 그러니까는 호가창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 하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유리한 가격 정해놓고 그 가격에 매수 주문 넣어두시고 편하게 일 보시면서 또 매수도 하시고 또 매도 가격도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설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매도, 수익도 여유 있게 챙겨가실 수 있다. 그래서 네. 뉴앤AI 매도 목표가 지금 16,000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홀딩 의견 드리면서 자세한 주가 흐름 체크는 또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NS와 뉴앤AI 같이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저점에서 짚어주셨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가져와 주신 히든 종목 어떤 걸까요? 차량용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자율주행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 SDV 그 내용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 잘 정리를 해서 지금 올려놨고요. 지금 히든 종목도 밴드 게시판에 이쁘게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누구보다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힌트 딱 3가지입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IVI 전문 전장기업이고요. 또 로봇, 자회사, 숨겨진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를 반영받으면 시가총액 5천억 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중반 정도 돼요. 이런 참고하실 수가 있고 또 차량용 AI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기업이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힌트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종목명 궁금하다. 나도 저점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밴드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뜨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입장하셔서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매일 시초가에 나는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